네, 안녕하세요. 모터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지프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있다고 해서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지프 이제 와일드 트레일이라고 해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오프로드를 탐험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행사와 함께 최근에 지프가 선보였던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랭글러 오버랜드 4x2를 또 같이 타보게 됐습니다. 어떤 성능을 또 발휘를 했을지, 그리고 이 와일드 트레일이 어떤 코스를 또 선보였을지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x2 이 차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일단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 중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 나온 그런 SUV가 아닐까 싶은데, 전기만으로 오프로드를 달린다는 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 그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모터와 17.3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일단 이 배터리를 그 뒷좌석 아래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부에서 이제 충격이 있을 만한 부분을 탕스를 하는 부분이고, 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뭐 막상 앉았을 때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가 이 A필러 아래쪽에 있어요. 일반 차들에 비해서 좀 높은 곳이 있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험로를 다니다 보니까 충전구가 기존의 차들에 비해서 높아야 이런 감전이나 강전 이런 위험이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막 강을 건너거나 바위를 막 넘어야 하니까요. 충격이나 이런 영향을 덜 받게끔 전반적인 시스템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하거든요. 일단 하이브리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써가면서 달리는 그런 모드고, 일렉트릭은 온전히 전기만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오프로드에서 약간 힘든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터로 또 이제 그게 안 되면 엔진을 살짝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세이브 모드, 이 모드는 충전에 초점을 둔 그런 모드인데요. 달리면서도 어느 정도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배터리가 닳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게 됐습니다. 와일드 트레일은 일단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즌제로 운영을 하고요. 가장 먼저 진입한 코스는 이제 절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냥 산 골짜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차가 계곡을 건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나왔다가 자갈밭이나 파쇄석이 깔려있는 이런 구간을 또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절골을 지나게 됐고요. 바로 이어지는 코스가 운탄 고도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에 이 강원도 태백에서는 탄광이 유명했었죠. 기차들도 탄광을 오가면서 많은 석탄들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르기도 했는데, 일단 이 운탄 고도는 그 석탄을 탄광에서 바로 캔 석탄을 차로 실어서 기차역까지 가는 그런 길을 뜻하게 됩니다. 이 길도 상당히 뭐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포장이 안 된 그런 도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와일드 트레일 코스를 암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랭글러 오버랜드 트리머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까 하드코어한 그림인 루비콘이 아니라 일반 도심에서도 탈 수 있는 오버랜드를 택했다는 점은 그만큼 이 코스가 험난하지 않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운탄고도는 그렇게 막 재미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임도였기 때문에 그냥 뭐 자연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지나서 이제 또 바람의 언덕, 매봉산에 있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일단 풍력 발전기가 여러 개가 있고요. 일반 차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언덕을 올라가는 코스가 상당히 또 색달랐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런 풍경도 나오게 됐는데, 정말 이 여러 랭글러가 한꺼번에 이 줄지어서 가는 모습,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펼쳐진 산, 그리고 풍력 발전기들이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정말 이 사진으로 담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바람의 언덕을 지나서 향한 곳은 권일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지난 2017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산자락에는 이제 엄청 큰 나무들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런 풍경조차도 오히려 아름답게 보였던 게 좀 아이러니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 코스는 다른 데에 비해서 덜 다져진 곳이어서 이 랭글러를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지프가 오프로드 코스를 따로 만들어서 범피 코스 같이 이제 돌을 엄청 많이 깔아놨거든요. 큰 돌을. 여기서도 좀 재밌게 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이 건일영에서 또 나가는 길이 그렇게 또 힘들었습니다. 일단 엄청난 비탈을 올라가는데 이 또 180도 돌아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휠베이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이 중간에 뒤로 잠깐 뺐다가 다시 돌려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도 있어서 이 건일영 코스가 아마 이 와일드 트레일 첫날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코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은 3시간 반 정도의 주행 코스를 경험을 했고요. 둘째 날 아침 또다시 공개되지 않은 임도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사륜 저단 기어를 또 변속을 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리막 저속 주행 제어 장치인 ADC 힐 디센트 컨트롤을 또 써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고 가파르기 때문에 시속 2km 정도로 맞춰놓고 달리기를 했는데요. 거의 뭐 걷는 속도보다 상당히 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릴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와일드 트레일의 베이스 캠프인 오토 리조트의 스키 슬로프를 오르고 내리는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요. 스키를 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안 돼 있고 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가 미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게 됐는데, 일단 차들이 일정적인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곳에서도 상당히 좀 재밌게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인스트럭터 분들이 좀 심심하니까 또 지프의 또 성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앞차를 굳이 막 따라가지 말고 옆으로도 세보고 이렇게 좀 가보라고 해서 나름 재밌게 탔었던 그런 코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일드 트레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실 1박 2일 행사라고는 하는데 많이 짧았습니다. 그만큼 재미가 있었고요. 또 지프에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이벤트인 만큼 앞으로도 좀 많은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나레이션으로 푸는 것보다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진행을 하는 편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